선수만 좀 평가를 해주세요. 저 등급. 네. 손흥민 선수는 뭐 예. 이 부상도 좀 있었긴 했지만 시즌 막판에 부상이 좀 있긴 했지만 예. 주장으로서 역할을 다 했고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스탯 자체로 보면 되게 시즌 평가 좋게 받을 수가 없지만 저는 그냥 김재민이 평가 요 정도가 딱 맞다. 아니 요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 최소한. 손흥민 선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B플에서 A도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예,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토트넘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제 시즌 결산도 하고 이 보강 포인트, 토트넘 이제 포지션별로 보강 포인트, 예, 네. 살펴볼 텐데, 우리 충원이 형이 그냥 간단하게 총평으로 토트넘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또 우승도 했고 반면에 리그에서는 또 최악의 성적, 그리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현재 유임하느냐, 뭐 경질하느냐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는데 이번 시즌 토트넘 한 번에 좀 정리해 주시면 간단하게. 17위. 유로파 우승했잖아. 아니 근데 유로파리그는 좀 그 이제 단기 전이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뭐 집중력이 선수들이 높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즌을 봤을 때는 리그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리그 한 시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평가하려면 그러면 17위는 너무한 건 아니냐. 그러면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경질해야 된다는 쪽이겠네요. 저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바꿔야 된다. 네,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즌 그러니까 자기 2년차 때 우승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지켰잖아. 그거 시켰거든요. 유로파리그 우승했잖아. 누구나 다 유로파리그 우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토트넘 우승할 거라고 생각 안 했다. 뭐, 그러니까 유로파리그가 아니라 거? 유로파리그가 아니라 그 우승 자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다고 따진다면 예.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나 뭐 이런 거에서 생각을 했지 유로파리그 우승을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저 정도의 분이라면 좀 교체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좀 리그 성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교체가 필요하다. 그럼요. 예. 네. 자, 그러면 뭐 말씀하신 대로 유로파리그 우승했습니다만 리그에서는 이제 역대 최악의 성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 토트넘의 이번 시즌 선수들을 뭐라 그래? 뭐 평점, 학점? 평점을 좀 매기고 네. 어떤 보강 포인트가 좀 필요하겠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 부문인데요. 비카리오, 킨스키. 이제 비카리오는 A0, 킨스키는 B-를 줬습니다. 예, 일단 뭐, 이거 근데 누가 근데 이거 잠깐만 미안한데 출처가 어디니 이거?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A랑 누가? 김 실장이 매긴 점수야. 이거는 그러니까 김 실장이 매기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김 실장은 토트넘 팬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좀만 잘하면 이게 팍 준단 말이야 점수를.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김 실장이 매긴 건데 생각하는 거. 팬 봤을 때 약간 뭐 교정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네네네. 자, 이거 좀 많거든요. 후딱후딱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비카리오는 A. 비카리오는 A. 왜냐면 이제 비카리오가 얻은 승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카리오가 사실은 이제 중요도로 보면 사실은 공격수 다음으로 승점을 가장 많이 혹은 공격수보다도 승점을 더 많이 가져온 선수. 선방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제 부상 때문에 약간 뭐 조금 평점이 준다. 그러면 한 A 정도. 혹은 A-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킨스키 같은 경우는 막 그 데뷔전은 엄청났던 것 같아 기억에. 그 데뷔전이 이제 리버풀과의 데뷔전이었는데 그 딱 한 경기가 엄청났죠. 근데 이제 킨스키가 그 이후에 보면 약간 좀 발밑에 좀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무모하게 하다가 좀 실수가 나올 때도 있고 선방에 있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B 정도?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골키퍼는 뭐 이대로 다음 시즌은 뭐 바꿀 거 없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골키퍼, 이제 세 번째 골키퍼 정도만 이제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보강 포인트가 있고요. 자, 다음은 수비진으로 가볼까요? 자, 로메로 반더벤, 뭐 단소 드라구신, 그레이, 우도기, 스펜스, 포로, 밴데 요렇게가 이제 참 많이 봤던 선수들이고 또 시즌 내내 좀 부상으로 시달렸던 수비진이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이게 좀 부주장으로서 루머를 스스로 생산하는 점 욕먹어야 된다 하면서 평점을 깎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정성적인 평가네요. 이제 경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진다면 로메로와 반더벤은 둘 다 A+, 둘 다 최고점을 받아도 된다. 특히나 이제 뭐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결승전에서 부상이 있는데도 잘 뛰었고 유로파리그에서 이제 이 선수가 그거였죠. 유로파리그 최우수 선수상을 타기도 했고 반더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걷어내는 그 하나가 우승을 또 가져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김민재 선수 생각하면 돼요. 라인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그 축구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건 이 중앙 수비 라인 덕분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저 드라구신 같은 경우 잘생겼는데 이렇게 안 보고 싶은 건 처음이에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 실장이 토트넘 내에서의 그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저 같은 경우는 뭐 단소나 드라구신, 요 선수들은 뭐 한 B 정도. 이제 뭐 최고의 활약은 아니었지만 이 두 선수가 반더벤과 로메로가 없을 때 아무래도 이 선수는 좀 백업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라인을 정말 극단적으로 올리는 축구에서 어느 정도는 이 선수들이 커버를 해줬다. 시즌 중간에. 물론 이제 그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백업 멤버로 이 정도 선수의 이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건 토트넘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우도기 스펜스 그리고 포로도 뭐 좋은 역할 해줬고. 그럼요. 포로가 이제 뭐 욕심부린다 이러잖아요. 근데 포로가 빌드업 할 때 보면 이 선수의 킥에 의해서 빌드업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포로가 이제 뭐 수비는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뭐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토트넘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자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좀 안타까운 선수는 그레이. 그레이는 기본적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자원이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이런 어린 선수들은 내가 어디서 뛰느냐, 성장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땜빵만 했어요. 풀백 왼쪽 땜빵, 오른쪽 땜빵, 왼쪽 땜빵, 그렇죠. 센터백도 오른쪽 땜빵, 왼쪽 땜빵.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수비수들 주전 다 돌아온 다음에 본인의 자리 미드필드 나왔는데 오히려 못해요. 이게 이제 이 그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보면 좀 이제 한 B 마이너스 이 정도 이제 생각이 들지만 좀 이 선수가 좀 헌신하고 성장을 이제 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만개하지 못한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레이 같은 경우는 까방권 줘야 된다. 그렇죠. 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전체적인 뭐 평점을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좀 매긴 거고 패널과 수정을 좀 해줬는데 이 수비수도 보강이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메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뭐 팀을 떠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반더벤이 부상인데 또 팀이 흔들린 것도 있어서 수비수 좀 어떤 포인트로 좀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비수는 딱 하나. 로메로 나가면 로메로 이제 대체자. 그게 이제 제일 어려워요, 근데. 왜냐면 이제 로메로 같은 선수가 사실은 세리아 최우수 수비수상을 받고 토트넘에 올 때도 토트넘을 가? 그렇지.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이 놀라움이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력이 출중하잖아요. 그래서 로메로가 빠진다면 로메로만큼 단단한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일단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메로의 대체자를 구하는 게 제일 포인트고 나머지는 사실은 생각보다 두꺼워요. 드라구신, 단소, 사실은 센터백 라인에도 충분한 뎁스가 형성돼 있고 벤 데이비스 풀백 다 소화할 수 있고 우도기 스펜스, 포로 그리고 여기에 뭐 그레이드 왔다 갔다 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이 스쿼드의 뎁스는 확보가 돼 있다. 김민재 선수는 토트넘보다 훨씬 윗급에서 이제 노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니, 왜 김민재를 토트넘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는 딱 하나 이제 설명드리면 로메로가 세리에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로메로가 이제 곧 받을 때 한 2010년대 통틀어서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선수가 김민재입니다. 키엘린이 다음으로 최고다라는 평가를 들었기 때문에 김민재는 애초에 고점이 로메로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드필더. 근데 말씀하세요. 말씀 편하게 하시죠. 아니. 저는 김 실장을 믿지 않아가지고 좀 이게. 이거 조정 중입니다. 조정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말씀하세요 편하게. 왜? 아니 자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승에 대한 그 기반이 아니라 그냥 리그만 본다면 이렇게 좀 고평가되지 않나 다 지금. 선수들이? 리그만 본다면? 그거는 맞죠. 그거는 이제 만약에 우승이라는 이제 모험이 도박이 사실 도박이었어요. 유로파에 이제 몰빵한 거니까 그 도박이 만약에 삐끗했다. 그럼 이제 한두 단계는 다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리그로만 기준으로 보면 이 선수들의 지금 평점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포스테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리그컵 우승할 때 토트넘 11위 했던 거 누구 기억하냐?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김지민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탄크로 비스마, 사르, 베리발, 메디슨, 클롭세스키. 일단은 뭐 저희 보강 포인트로는 이제 패스 때는 미드필더가 좀 필요하다. 이야기를 좀 했는데, 확실히 좀 세밀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토트넘 축구에서 뭐 창의적으로 이제 찔러줄 선수가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요거 이제 평점으로 조금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교정해야 될 부분은
베리발은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았고 쿠루세프스키는 낮게 평가를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쿠루세프스키는 올해 선수로 선정이 되게 유력했던 선수예요. 예. 전반기에 쿠루세프스키가 공격 포인트 생산을 엄청 했고 사실상 전반기 에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네. 쿠루세프스키는 조금 더 높게 받아도 될 정도로 경기를 결정짓는 포인트를 많이 이렇게 만들었었고 네. 베리발은 이제 후반기에 이제 반짝 굉장히 이제 좋았던 이제 퍼포먼스였는데 그 퍼포먼스가 이제 유망주에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높았지만 네. 이게 정말 미친 듯한 퍼포먼스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었다. 네. 자 이렇게 또 보니까 참 또 열심히 뛰어줬던 선수들이 그리고 어제 메디슨은 훨씬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메디슨. 왜냐면 이제 메디슨이 그러니까 어쨌든 요 이제 등급이 유로파리그 우승에서 한두 단계 위로 올렸다 했잖아요. 네네. 유로파 우승에 메디슨이 엄청나게 기여했어요. 유로파에서 이 선수가 만들어낸 찬스 메이킹,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전에 몸 날리면서 PK 얻은 거, 네. 이런 거 다 따지면 메디슨이 사실 유로파리그에서 결승전에 올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디슨은 이제 아까 로메로 반더벤 네. 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예. 아 그러면은 자 미드필더도 좀 보강이 많이 필요해 보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괜찮아? 필요한 부분이 네. 저기죠. 이제 약간 좀 비수막, 사르 요쪽.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거냐? 뒤에서 올라오는 볼을 풀어줄 수 있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예. 이게 좀 없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베리발과 메디슨, 쿠루세프스키가 다 공통점이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인데 좀 위쪽에서 볼을 다루는 유형의 선수들이죠. 그래서 이제 베리발이 약간 좀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시즌에 메디슨이 있으니까 베리발이 약간 밑에서 했어요. 근데 베리발이 예. 밑에서 뛰니까 도전적인 플레이를 원래 많이 하는 선수라서 예. 탈압박을 하다가 미스가 나서 실점하는 장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베리발도 좀 위쪽에 써야 된다. 그렇다면 좀 밑에서 벤탄쿠르를 도와서 빌드업이나 탈압박에 좀 더 능한 예. 그런 자원만 있으면 매우 좋겠다. 그렇습니다. 추건이 역시 이제 미드필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 높다. 이렇게 계속. 자 그리고 이제 공격수 쪽으로 혹시 개인 사무를 좀 보고 지금 개인 사무를 지금 이 새끼 일을 안 써가지고. 이거 하자. 손흥민 등급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흥민 선수만 좀 평가를 해주세요. 저 등급. 손흥민 선수는 뭐 예. 뭐 부상도 좀 있었긴 했지만 시즌 막판에 부상이 좀 있긴 했지만 예. 주장으로서 역할을 다 했고 그리고 또 이 뭐 말 그대로 스텝 자체로 보면 되게 시즌 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없지만 저는 그냥 김재민이 평가 요 정도가 딱 맞다. A 주기엔 좀 애매한 선수. 좀 애매한 손흥민 선수는 플레이. 또 공교롭게 또 김재민의 평가 받다. 아니 요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 최소한. 손흥민 선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예. 이 선수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B플에서 A도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게 뭔가 아까는 뭐 아까 높게 쳐져 있다는. 이거 뭔가 아니 뒤에 애들이 죄송합니다. 시즌만 놓고 보자고. 제 이사는 제 시도 안 돼요 쟤는 저거. 예. 네.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좀 획 바뀌는 느낌. 그럼 얘기준도 있고 제 기준도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죠. 여기서 아무튼 평가를 해주시죠. 손흥민 선수랑 약간 솔랑키랑 이제 어떤 느낌이냐? 예. 이 두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선수들. 손흥민, 솔랑키. 근데 이번 시즌에 좀 희생하는 역할을 맡았던 선수들이에요. 예. 솔랑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거의 20골, 19골을 넣었는데 리그에서만 이번 시즌에는 득점이 그만큼 안 나왔거든요. 왜 안 나왔냐? 수비를 끌고 다니는 역할을 이번 시즌에 완전히 부여를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존슨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수가 가진 역할이 되게 분명해요. 침투, 득점. 그걸 또 되게 잘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풀어내는 플레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사실은 쿨루세프스키나 메디슨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를 사실상 이번 시즌은 손흥민에게 했다.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사실 본인이 잘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측면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을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격 포인트가 기대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저 정도의 평가를 뭐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활약이긴 했지만 팀의 기여도로 따지면 사실은 본인이 희생을 해서 측면 플레이메이커로서의 그런 이제 좀 희생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던 시즌이었다. 그렇다면 A+ 받아도 된다. 알겠습니다. 활용 점정, 트로피까지. 이게
객관화가 되지 못한. 아니, 맞아. 현실적으로는 저렇지만 마음으로서는. 그럼요. 뭐 우리 추건형 마음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공격진 보면 좀 뭐 솔랑키도 뭐 이렇게 그렇고 텔도 데려왔는데 조금 그쵸. 히샬링송도 그렇고 이 공격진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가 좀 필요한 느낌도 있고 볼을 좀 제대로 박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할 것도 같고 사실은 측면 공격수 자리에 좀 큰 영입이 있으면 좋겠죠.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좀 풀어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는 좀 장기적인 대체자라기보다 조금은 더 손흥민 선수랑 경쟁도 가능한 선수를 데려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되게 베스트. 왜냐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도 뛸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보다 먼저 나와서 이 선수가 이제 왼쪽에 뛸 수 있는 그런 급의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런 선수 데려오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렇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어. 없어요. 왜?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와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요? 뭡니까? 아니 이제 아니에요. 뭐해? 아니. 뭐가 음식이 도착했어? 아니 페르마 일을 잘하네. 뭐지 저 제 개인적인 소식이에요. 뭔가 음식이 도착했나 봅니다. 아니. 배달이 완료됐나 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저희가 근데 아까 제가 지나간 인상적인 댓글이 왔어요. 어떤 거죠? 이거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왜? 포스테코글로 갔다고 봤어요. 내가? 포스테코글로 감독 같다고?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이게 그럴 수 있지. 그냥 진짜 그냥 뭔가 직관적으로 외모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야, 근데 요즘 저기 씹보드 형 살 많이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건강해 보여, 좋아 보여. 네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해. 족발았다. 족발았다고? 뭐가 왜 도착했다는 게 막 떠서 되게 좋은 소식이었어. 아니. 형 한참 토트넘 얘기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음식이 도착했나 봅니다. 음식이.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저희가 보강 포인트와 선수들 평점 매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다음 시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감독의 거치가 우선돼야 되는 거죠. 포스트코글로 거치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후방 빌드업에 대한 뭐 얘기를 했지만 그 선수를 필요로 하는 감독인가? 포스트코글로 감독처럼 후방 빌드업 안 하는 감독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뭐 필요한 위치는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측면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어떻게 쓸 것이냐 이번 시즌처럼 좀 플레이메이커처럼 쓸 거냐 좀 더 공격적으로 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측면 공격수의 유형도 달라지죠. 손흥민의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약간 플레이메이커형 일지 아니면 좀 더 공격수다운 선수일지 이런 것도 좀 정해질 거기 때문에 기본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제 유임 여부인데 저는 뭐 계속 말하지만 자르기 힘들다. 이제 구단 차원에서 이 트로피를 올린 이 감독, 선수들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이 감독을 우승 트로피까지 들었는데 아무리 17이라도 자르는 게 부담스러울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토트넘의 시즌 평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이브